IPC 통신 방법 중 세 번째로 파이프를 이용한 프로세스 간 통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쉘상에서 다음과 같이 ls-l 루트 하기를 파이프라이닝으로 연결을 해서 모아라는 명령과 같이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볼 수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앞선 명령의 수행 결과를 표준 출력으로 쓰는 대신에 두 번째 명령의 표준 입력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마치 하나의 수도 파이프가 연결되어져서 첫 번째 명령의 출력들이 두 번째 명령의 입력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수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명령은 파이프의 쓰기용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파이프 상에 쓰는 행위들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 명령은 파이프에 대한 읽기용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명령이 파이프에 쓴 내용을 두 번째 명령이 가져갈 수 있는, 즉 파이프를 통해서 두 프로세스 간에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작을 수행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파이프라는 방법을 통해서 두 프로세스가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파이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앞에 그림에서 살펴봤듯이 이 파이프는 한방향 통신을 지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즉, 두 프로세스 중 어느 한 프로세스는 쓰기용 파일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파이프에 쓰는 행위를 수행을 하고, 다른 프로세스는 읽기용 파일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파이프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나가는, 즉 쓰여진 데이터를 읽어가는 그런 처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특히 파이프를 통한 프로세스 간 정보 공유의 특징 중에 하나 보면 이 파이프의 크기는 제한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공유 메모리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내가 공유 메모리를 얼마의 크기로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 설정되어진 크기 한에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정보들을 공유해 갔었잖아요. 시그널이라는 것은 그저 어떤 간단한 시그널이라는 신호만 전달하는 것이지 사실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니었었어요. 반면에 파이프라는 것은 이렇게 두 프로세스 상에 공유되어지는 파이프를 통해서 한쪽 프로세스가 쓰는 내용들을 다음 프로세스가 읽어가는 과정들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파이프에 쓰는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어져서 파이프가 가득 차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파이프에 있는 내용들을 파이프에서 읽어가는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읽어가기 전까지 일시 중지되어졌다가 파이프의 내용이 비워지게 되어지면 다시 쓰기가 진행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파이프에 쓰여지는 내용보다 읽어가는 프로세스가 활발하게 작동을 해서 파이프의 내용이 비워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역시 더 이상 읽을 내용이 없으니까 파이프에 무엇인가 쓰여질 때까지 일시 중지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거의 무한의 크기를 갖는 정보들을 파이프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런 파이프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파이프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디스크립터를 초기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파이프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디스크립터와 파이프에다가 데이터를 쓰는 디스크립터, 이렇게 두 개를 구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현재 파이프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의 인수로는 그래서 정수 배열을 전달을 해주면 그 배열의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에 각각의 디스크립터 값들이 설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후 프로세스에서는 이 두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기도 하고 받는 일도 수행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보통 파이프는 부모 자식 프로세스 간에 정보들을 주고받을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부모 프로세스에서 먼저 파이프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자식 프로세서를 생성을 하면 부모 프로세스에서 만든 이 파이프에 대한 두 디스크립터를 자식 프로세스도 부모 프로세스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겠죠. 자, 이후 파이프의 데이터를 쓰는 프로세스 쪽에서는 읽기용 디스크립터를 닫아주고 또 읽는 프로세스 쪽에서는 쓰기용 디스크립터를 닫아줌으로써 하나의 프로세스는 읽기만, 또 하나의 프로세스는 쓰기만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해당하는 읽기 쓰기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write나 read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이용해서 마치 파일의 정보를 쓰듯이 또 읽어드리듯이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각 프로세스는 파이프의 사용이 끝마쳐지게 되면 파이프 디스크립터를 닫아주는 작업을 통해서 안전하게 파이프의 사용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림을 통해서 보면 현재 부모 프로세스에서 만든 파이프에 대한 디스크립터를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면서
부모와 똑같은 디스크립터 값을 자식 프로세스가 복사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fd라는 배열의 0번 요소는 모두 다 파이프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들이기를, 또 1번 요소의 디스크립터는 모두 다 쓰는 행위들을 수행을 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 예를 들어서 자식에서 보낸 내용을 파이프를 통해서 부모 프로세스가 전달받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읽기용 디스크립터를, 또 부모 프로세스에서는 쓰기용 디스크립터를 닫아줌으로써 한 방향의 통로를 완성을 해놓고, 이 통로를 통해서 자식과 부모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봅시다. 자, 메인 함수에서는 max와 line이라는 문자 배열 하나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정수 2개를 저장할 수 있는, 즉 디스크립터 2개를 저장할 수 있는 fd라는 정수 배열 하나 선언을 하고, 파이프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이 fd라는 배열을 인수로 전달해 준 것입니다. 함수 출시 배열을 전달한다 라고 한다면 배열의 이름만 전달해 주어서 그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 배열의 시작 주소가 전달되어지니까 함수 내부에서 그 배열의 각 요소에다가 직접 값을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파이프라는 함수는 반환값을 통해서 디스크립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배열 인수를 통해서 2개의 디스크립터를 호출촉으로 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후 16번째 줄에서 포커스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현재 0번 디스크립터를 닫아주었어요. 현재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읽기용 디스크립터를 닫아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sprintf 하기를, 자, sprintf는 메모리상에다가 출력하는 일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라는 배열에다가 hello from 그리고 현재 PID 값을 출력하도록 했어요. 즉 메모리에 이 문자열이 저장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후 그 문자열의 길이 플러스 1만큼의 크기를 넓문자까지 전달해주는 일이 필요해서 플러스 1만큼의 크기를 write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파이프 쓰기 디스크립터인 fd1에다가 현재 length 길이만큼 출력할 수 있도록 호출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구문은 자식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에게 이 문자열을 보내는 작업들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반면에 부모 프로세스 쪽에서는 현재 클로즈 하기를 1번 디스크립터를 닫아주었어요. 즉 부모 프로세스에서는 쓰기 디스크립터를 닫아준 것이고, 파이프에 대한 읽기 디스크립터만 가지고서 현재 해당하는 디스크립터로부터 최대 맥스 라인 개만큼을 라인이라는 배열에 읽어드리도록 수행을 해본 것입니다. 현재 자식 프로세스에서 메시지라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파이프에다 쓴 것이죠. 그것을 파이프를 통해서 부모 프로세스는 라인이라는 배열에다가 다시 읽어드리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읽어드린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잘 출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현재 출력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부모 프로세스 쪽에서 네모 괄호 안에 현재 부모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출력을 했고, 자식 프로세스의 아이디는 부모에게 보내어지는 문자의 마지막에 기술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현재 보면 9792번인 부모 프로세스에서 만든 9793번 자식 프로세스가 메시지를 파이프를 통해 잘 전달해 준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프의 기본적인 개념과 파이프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하나의 부모 자식 프로세스 간에 어떻게 파이프를 설정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리눅스 쉘에서 파이프를 구성을 했던 것과 비슷하게 쉘상에서 파이프를 구성하는 방법을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